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원래는 7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시장을 꼼꼼하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쭉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부터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마이너스 1.99%, 마이너스 2%죠.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4.29%, 마이너스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경기 둔화 우려가 전 세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가? 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이었다라는 거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시장은 어저께 그 전승절 행사 있잖아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무언가 하나라도 키워드를 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한 모습이죠. 자, 차라리 전면전을 하겠다 이랬으면 와 무서워. 근데 전면전 하면 그래도 금방 전쟁 끝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우르르캉캉 공격하고 막 우크라이나가 좀 세게 방어하고 하면 전쟁이 길어지진 않을 거야. 금방 끝날 수도 있어. 혹은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인플레이션 완화되겠구나. 근데 휴전이다 보니까 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뭔가 전후복구라던가 이런 전 세계에 좀 공헌하는 게 좀 적진 않겠다. 그래도 전쟁 끝난 게 어디야. 이런 거. 아니면 차라리 종전을 하겠다 했으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뺏길 거 다 뺏기고 지금 전쟁이 끝나는 거라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도 좀 긍정적인 거 어떤 키워드 하나라도 던졌으면 그거를 뜯고 파서 어떻게든 좀 막 좋은 거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시장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냥 어제는 그거였어요. 그냥 박수치고 끝났다. 푸틴이 박수를 쳤다. 이거를 뭘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없었죠. 긍정적인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또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심리적 지지선이 제가 121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는 거의 안 깰걸요? 거의 안 깼었어요. 깨자마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지난 금요일날 전승절 기념일 그거 때문에 또 한번 빠지면서 휘청거렸죠. 그러면서 120 심리적 지지선인 121선을 이탈해 버리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매도세를 받아줄 매수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팔려고만 하고 매수를 안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중국 봉쇄 키워드가 생각보다 세계 경제를 좀 강하게 누르고 있는데 다른 나라 리오프닝 할 때 막 우리나라 이번에 확진자 또 2만 명 들어갔고 뭐 4만 명이네 하고 있는데 베이징 70 몇 명이더만. 아니 뭐 다른 나라 리오프닝 할 때 쟤네들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정치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매수세를 부추기지 않고 매도세만 부추기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죠. 자,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대충 한번 그려보죠. 추세선을 한번 대충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되죠. 이렇게 추세선이라는 건 상하단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선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대충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스닥은 우하형 추세선을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 중순 이때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항 구간 한번 맞았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거 운 좋으면 다시 이제 박스권 시장 되겠다. 12,500부터 한 14,500 정도 선까지 딱 그 자리가 어디냐면 12,500이면은 주봉에서 121선이잖아요. 여기 심리적 저항 구간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부터 이 14,500까지 박스권을 긋든 삼각수렴형 차트를 긋든 횡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12,500 부근에서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가 이제 딱 예정이 되면서 이제 푸틴의 입에 다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푸틴이 차라리 긍정적인 말 했으면 빠르게 12,500 회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지금 우하형 추세선 하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추세선의 끝은 어디냐면 일단 이 기세로 갔을 때는 11,100, 200 정도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나스닥 갭자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우하형 추세선 하단은 한 11,200 그리고 나스닥 갭자리도 11,200이라고
걸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상황 이꼬라지다라고 하면 나스닥의 바닥, 미증시의 바닥은 11,200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증시는 전 세계 증시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증시고요. 국내 증시가 미증시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미증시 바닥이 어느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미증시가 아래로 저만큼 열려 있으면 국내 증시도 저만큼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또 몰라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빠르게 이게 순간적인 투매였을 뿐이고 다시 빠르게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2,500을 회복해준다 이번 주에. 만약에 이번 주에 12,500을 회복했다. 남은 거 지금 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화수목금 4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이때가 그냥 순간의 개미털기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얘는 지금 11,000포인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미리 인지는 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보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었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대충 박스권 상하단을 왔다 갔다 했고요. 1월부터 지금까지 1, 2, 3, 4, 5 거의 5개월 정도 코스피는 바닥이 2,600이었습니다. 지금의 박스권 하단, 바닥 부분이죠. 자, 박스권 하단이 깨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거나 부합하고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하향 추세가 시작되던가, 아까 지금 나스닥 차트 보셨죠? 그런 식으로 우하향 추세가 시작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박스권을 이탈했으니 여기 이탈했으니까 이제는 이 아랫부분에서 또 새로운 박스권을 그으면서 횡보할 수 있다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자, 이게 지난 8월? 이때부터 10월부터 이때도 박스권이었어요. 대충 그릴게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새로운 박스권을 그었죠. 이 새로운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된 이 하단을 이탈하게 됐을 때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가지고 박스권 하단을 깨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필 근데 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약간 전승절에서 약간 박수치고 끝난 이게 좀 아쉽죠. 그리고 전날 미증시가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필 박스권 하단에서 미증시가 저 정도로 빠져? 라는 거라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상 좀 박스권 하단을 깬다라고 봐야겠죠. 어제 말한 것처럼 만약에 2,600 박스권 하단을 내려줄 경우 국내 증시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라고 하면 월봉에서, 제가 항상 월봉에서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이 안 온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는 60일선 2,450포인트입니다. 2,450포인트에는 아마 갭자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갭자리 있는데 코스피도 조정폭이 갭자리 있는데 라서 일단 오늘 2,600 깨지면 2,450도 각오해야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게 그냥 순간적인 투매인 걸 수도 있어요. 미증시가 이번 주에 갑자기 12,500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12,500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그리고 뭔가 막 엄청나게 확실한 무언가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금리 인상 0.5% 하는 거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고 0.75%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증시 반등했잖아. 거기다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새롭게 전면전이라던가 뭔가 더 전쟁이 커진 것도 없어요. 하나 추가된 거라고 하면 중국 봉쇄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것도 전 세계가 리오프닝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봉쇄를 할까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막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부정적인 것들만 많아요. 하지만 뭔가 새롭게 더 충격적으로 늘어난 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탈한 거라 일단은 이번 주에 미증시가 12,500을 회복한 길을 일단은 지금은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뭘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중순에 그거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죠, 미증시에. 자, 거기서 만약에 이게 전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어. 그 말은 뭐다? 아,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겠구나.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 경제 지표로 시장 기대치보다 낮아졌어. 아, 지금이 고가인가 보네, 고점인 거 보네. 이런 생각을 들면
미증시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이번 주에 12,500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요소를 좀 잡아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위에 보면은 갭자리 막 숭숭 만들고 내려왔잖아요. 갭은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거의 반드시 메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갭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내려올 때 다행히도 보험장치 몇 개 만들어 놓고 내려왔어요. 3,100에도 만들어 놨고요. 2,950에도 만들어 놨고 최근에 2,700 부근에서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갭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 결국에 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때 부근에서 매수한 종목 지수 3,100에서 내가 우량주를 샀어. 그럼 지수 3,100 오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예요. 다 회복은 안 돼도. 대신 이제 언제 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제가 뭐 언제 갈 거예요? 5월 중순? 6월 초? 이렇게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시점을 명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갈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일단은 다들 아시는 거 러시아 전쟁 이거 하나만 사라져도 유가 안정화 될 거고요. 식량 가격도 안정화 될 거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 될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슈만 사라져도 인플레이션 안정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떴어. 그러면 연준이 과연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겠죠. 아,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고점 찍었고요. 내려가고 있어서 현재 우리의 지금 금리 인상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거나 동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악재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중국 봉쇄 하나 남는 건데 사실 중국 봉쇄도 그렇게 길어질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꼭 내가 이렇게 아니야 또 주둥이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악재는 중국 대만에 따른 미중 갈등 정도인 건데 이거는 옛날부터 사실 있던 거라 시장이 큰 우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즉 전쟁 하나만 끝나도 부정적인 것들 대부분 해소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시장의 상승을 막을 악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거를 알 수 있던 게 어제였단 말이야. 근데 푸틴이 박수만 쳤다고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시장이 화가 안 나. 그냥 꼬라지가 난 거죠. 자, 최근 러시아는 이번 달 중순에 그 돈바스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로 합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고위급 관리자가 말을 했다, 관계자가 말을 했다, 막 약간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헤르손 지역까지도 러시아 영토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면 지금 자기가 땅 따먹기 한 땅에다가 이거 우리 땅 하기 전에 최대한 땅을 더 많이 따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점령지 확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리우폴 함락했으면 이제 다른 쪽 함락하고 다른 쪽 함락해서 수도인 키이우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전쟁의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러시아가 멈추고 점령지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점령지를 마리우폴의 치안을 어쩌고 저쩌고 헤르손 치안을 어쩌고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란다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점령지 확장이 아니라 점령지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전쟁의 확전보다는 휴전이나 종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일단 5월 중순에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5월 중순 거의 다 왔죠. 5월 중순이니까 이제 이때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로 병합하고 나면 분명 우크라이나도 반발하겠지만 이제 이러면서 어느 정도 휴전이나 종전의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위에 갭자리 많이 살려두고 있고요. 전쟁 이슈만 사라져도 기존 악재가 대부분 사라지는 시장인 만큼 일단 멘탈 좀 꽉 잡고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아야지, 이거 손절하고 저거 사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장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장 빠질 때 올라가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이 제일 좋은 놈이긴 하지. 근데 그런 종목들은 진짜 회사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정말 투심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투자 심리. 다들 절박하거든. 지금 내 종목 빠지고 다 빠지는데 저놈 새끼 하나만 올라가. 그러니까 저거 나 따라잡아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모이는 돈들이라 그런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등도 제대로 안 주고요. 기다린다 그래서 언제 갈지도 몰라요. 또 그런 종목이 또 재무가 탄탄하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에서 뇌동매매하기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몇 번 흔들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계좌가 마이너스 50% 갔으니까 반토막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뇌동매매로 다 자르고 막 그랬으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끝나지 않았지. 코로나 그때 폭락 이후 정말 몇 개월 만에 그거 다 회복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거 손절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거 다 회복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고 멀쩡한데 내 종목이 악재가 있어. 회사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좋고 다 좋은데 막 내 회사는 맨날 적자투성이에다가 막 배임 횡령 막 냄새가 나고 뜬금없이 맨날 막 삼자배정 유증한다고 하면서 돈은 못 벌고 요렇게 뭔가 장이 좋고 시장이 좋은데 내 종목만 안 가. 이러면 손절하고 딴 걸 알아봐야겠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시장 좋고 멀쩡한데 내 종목만 빠지는가? 이거 절대 아니고 시장이 빠지면 종목이 빠지는 건 당연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전쟁이라는 이슈만 사라져도 부정적인 것도 없는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멘탈 꽉 부여잡고요. 서로 으쌰으쌰 해봅시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은 오늘 웬만하면 안 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나만 볼게요. 다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저도 고생할게요.